미국에서 인공지능 제일 큰 유행이었을 때가 1970년대였어요. 70년대요? 근데 인공지능의 신경망에 학습하는 공간은 1000차원 공간에서 해요. 상상은 잘 안 되실 텐데 근데 사실 우리 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의 그 3프로 TV 나가셨던 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저분은 우리가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30년 동안 이 일만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신 줄 몰랐어요. 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그냥 개발자 일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그렇죠. 일을 하신 거예요? 네. 30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혹시 그런 개념이나 이게 있었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80%는 이미 40년 전에 대부분 완성이 돼 있는 이론들이었어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작동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요. 예. 또 물론 기본 이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 거에 굉장히 작은 변화와 힌트들이 누적돼서 지금의 AI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이었고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된. 현실이 된 거죠. 네. 저 어릴 적에 제일 먼저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접한 때가 언제였냐면 금성이었나? LG에서 나온 선풍기에 인공지능 선풍기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지가 바람이 네. 세졌다, 낮아졌다, 세졌다 이거였는데 당신 그걸 인공지능이라 불렀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제일 큰 유행이었을 때가 1970년대였어요. 70년대요? 태어나시기 전이죠. 네, 70년대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실패갖고 사그러들었는데 일본에서 80년대 중반에 또 인공지능 붐이 확 일었었어요. 근데 일본도 실패를 했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저희 이 분야 연구 분야에서는 AI 윈터라고 불러요. 겨울이라고. AI의 겨울. 네, 그 영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왕좌의 게임 보면은 Winter is coming.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윈터가 이미 2번 거쳐갔고요. 어떤 분들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nother Winter is coming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 당시 윈터하고는 좀 다른 상황 같긴 해요. 지금은 봄이고 개화기, 전성기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섭불은 우리가 봄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는 약간 빙하기가 끝났는데 빙하기 끝났어도 겨울도 올 수 있고 봄도 올 수 있잖아요. 야, 근데 이런 미국에서 느낌이에요. 70년대, 일본에서 8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90년대에 이 AI 개발을 이경일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고, 거죠. 오, 신기하네요. 솔트룩스가 만들어진 게 거의 2000년, 2001년? 2000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렇군요. 23년 됐죠. 근데 이제 네. 뭐라 해야 될까? 이론은 나온 게 이제 40년 전인데 또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학습도 AI만큼은 아니겠지만 빠르게 하고 있고 이제는 챗 GPT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맞아요. 다 쓰고 있고 이게 나온 게 지난 연말쯤이었나요? 11월 30일 무렵. 3.5 버전. 챗 GPT 3.5 버전이 11월이었는데 당시에는 야, GPT가 뭐야? GPT가 뭐야? 근데 이제는 GPT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 4, 5개월 만에 다 맞습니다. 알고 있고. 대단한 국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 저력을 갖는 걸 힘들게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GPT가 됐던 챗GPT가 됐던 그 기반이 되는 게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 그래요. 네. 그 우리 뇌에 있는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거에 기반해서 발전한 게 알파고도 되고 그리고 지금 챗GPT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핫했던 게 1990년대 초입니다. 모든 대학에서 다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학에서 다 했는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았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돈 못 벌겠네 그러고 다 때려치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구를 그 후에 1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캐나다의 힌튼 교수예요. 그래서 그 힌튼 교수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프리 힌턴인데 이분이 그 후로도 우리나라는 이거 어렵네 안 되네 아유 딴 거 해야겠다. 그래서 한때 그 교수님들 다 신경망 하셨던 교수님들이 다 전직을 하셨어요. 교수님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우리 딴 거 해보자. 네. 근데 그 제프리 힌턴 교수는 캐나다에서 뚝심 있게 그걸 계속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지금 인공지능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구루, 뭐 구글에 가 있기도 하고 스탠포드 가 있기도 한 분들이 다 그 사람 제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내게 되죠. 결정적인 문제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공지능한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가 잘 공부를 못하고 자꾸 까먹어요. 네. 네. 그래서 얘가 공부를 또 잘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책을 보면 앞으로 쭉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시켜요. 네. 그리고 나서 책 뒤로부터 거꾸로 읽어가면서 또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읽고 뒤로 한번 읽고. 네. 이거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AI한테 공부를 시켰더니 좀 공부를 잘하더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딱 뭔가를 학습하려고 그러면은 새로 공부하는 게 이게 도대체 내가 전에 배운 거하고 뭐가 달라 하는 이 특징들을 먼저 학습을 해요. 이걸 이제 특징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특징 학습. 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새 여자친구를 이제 선을 보라 미팅을 하러 나갔어요. 선이라 하니까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 맞죠, 뭐. 미팅을 딱 하러 갔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탐색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모를 딱 보면 순간에 전 여자친구하고 지금 내가 미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뭐 외모는 어떤가 생각할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전 여자친구는 이런 게 내가 힘들었는데 이 분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선하네. 네.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순간에 배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다르지 하는 그 특징을 배우면서 우리는 학습을 해요. 근데 기존에는 그 특징을 학습하는 걸 인공지능한테 일일이 가르쳐줬어야 돼요. 미팅하러 가는 친구한테 그 친구의 외모를 볼 때는 특히 눈썹이 아름답거든. 그걸 집중적으로 봐. 네. 목소리가 굉장히 로우 톤인데 그래도 노래할 땐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좀 그거는 굉장히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보기에는 옷은 잘 못 입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름 센스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AI 보고 자 이거 보고 이런 특징 봐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네. 제프린턴이 재질랑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징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사람처럼. 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이게 인공지능의 굉장히 큰 혁명을 만들어내죠. 그게 딱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특징 학습이라는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여러 이미지를 놓고 이걸 구분하는 거를 막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제프리 힌턴 교수가 만든 그 특징 학습하는 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전엔 그걸 못했어요. 개하고 강아지를 주면 인공지능이 개하고 강아지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귀 모양이 다르게 생겼구나. 눈 모양이 다르게 생겼구나 하는 그 특징의 차이점을 인공지능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프 힌턴 교수의 특징 학습에 대한 뭐 기술 공개가 되면서 그걸로 가능해진 거고. 가능해진 건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책을 앞에서부터 읽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니까 얘가 두 번을 왕복하니까 공부 잘하네. 라는 것과 특징을 일일이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특징 학습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눈을 뜬 거죠. 그러면서 막 글을 읽기 시작하고 이미지를 보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기술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돼요. 빨리 달리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파악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CNN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인데 우리 저 뇌가 있으면 이 후두엽 있죠? 뒤통수가 이미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온 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후두엽에 이 신경들이 꽉 꽂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검정 자동차가 나한테 달려오는데 이대로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 중에서 검정 자동차가 달려오는구나 하는 건 뒷머리가 하거든요. 후두엽이. 근데 이 후두엽에 해당이 되는 거로 이미지 인식도 한 지가 이제 10년 좀 넘은 거고요. 알파고가 그걸로 바둑을 이긴 거예요. 알파고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걸 썼어요.
그 CNN이라고 불러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데 그 이미지 인식하고 분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분류. 예, 정확히 보면 분류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인간이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분류 문제를 푸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거는 검정색이야, 하얀색이야. 저건 자동차야, 자전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문제를 바둑 두는데 이제 적용을 했었던 게 지금은 구글 회사가 돼 있죠. 딥마인드의 하사비스가 한 거죠.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그때 대결을 펼친 게 2017년이었나 몇 년도였죠? 아니요. 훨씬 오래됐는데. 더 오래됐나요?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거의 8년 이렇게 됐어요. 되게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근데 그때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들고 이제 한국에 왔었고 뭐 연결해서 네. 왔나 아무튼 네. 왔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했던 게 뭔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거 무슨 학습이라고 하죠? 신경망 딥러닝.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에서 나온 말이에요. 심층 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같은 그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배웠던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챗 GPT 시대로 오면서 과연 이게 이어지는 건지 다른 기술인지. 크게 봤을 때는 같은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수학적인 펑션, 수학적인 함수로 바꾸고 이 함수들을 여러 개를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막 연결된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 구조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냐 하는 것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옛날엔 그냥 이렇게만 연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앞뒤로 연결된 걸로. 네. 근데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어텐션 모델이라 그래서 여 앞쪽에 있는 애가 길게 뻗어갖고 뒤쪽에다 이렇게 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정보 중요하니까 너 까먹지 말고 좀 제발 좀 이거 좀 관심 좀 가져봐 이 정보를. 네. 그래서 이름이 어텐션 모델이에요. 관심 가지라고. 그게 스스로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해요.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뉴런이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요한 정보는 남하고 공유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신경세포하고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애가 가면은 우리 왜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10명에서 딱 줄 서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옆에다가 퀴즈를 내면 한 명씩 돌아가면 끝에서 맞추기 하는 거 보면 네. 헤드폰 쓰고 하는 거. 네. 네네. 잘 못 맞추잖아요. 네네네. 다 왜곡돼서 가고 헤드폰 쓰고. 예.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신경세포가 계속 연결돼 있는데 이게 우리 뇌에는 10의 11승계만큼 있거든요. 10에 11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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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예. 시냅스는 10의 14승계. 그러니까 100조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이 있는 애들이 전달이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간섭도 생기고 그래갖고 자꾸 까먹고 왜곡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너 생각할 때 꼭 써야 돼라고 하는 거를 신경세포 팔을 쭉 뻗어가지고서는 저 멀리 있는 신경세포한테도 정보 전달을 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인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인간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게 GPT라고 하는 우리 챗GPT의 GPT라는 것의 아버지인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도 구글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구글이 만들어 놓고 그 기술을 이제 공개했고 그걸 이제 꽃 피운 게 오픈 AI. 오픈 AI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픈 AI가 낼큼 먹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더 빠르게 상용화시키고 더 빠르게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든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GPT라는 네. 것이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네. 있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GPT의 T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환인데 이게 언어로서 변환해주는 모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래도 되는데 실제로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얘기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그 전체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내부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전이를 해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알고리즘들이. 여기서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죄송한데 우리가 영화 트랜스포머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변신하는 거죠. 그럼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차가 로봇이 되네. 네. 벌떡 일어서네.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뭔가 변신 한다라는 개념이 뭘지, 뭐가 뭐를 변하는 일단은
트랜스포머 이름을 붙이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왜 이걸 트랜스포머라고 정의를 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해하는 트랜스포머는 크게 3-4가지의 얘기가 결합돼 있다고 봐져요. 네. 첫 번째는 인간 언어를 벡터 공간으로 트랜스퍼를 해요. 네. 벡터 공간이라는 게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잘 몰라가지고. 쉽게 설명하면은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일 하기 싫어했던 수학 과목 중에 4개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미분, 적분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리고 싫어했던 게 통계, 확률. 네, 네. 네, 주사위 던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그렇죠. 드는 거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세 번째가 싫어하는 게 행렬들도 싫어했어요. 네. 행렬 네. 좋아하셨나요? 배운 것 같긴 한데 뭔지 기억이 예, 안 뭐 나지. 전혀. 예. 맨 마지막이 벡터. 벡터도 중학교 때 말부터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하는데 대부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게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예.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건 이 4가지로 작동이 돼요. 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인간 말은 단어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의 신경망에 학습하는 공간은 단어가 아니라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라는 건 뭐 2차원, 3차원, 4차원 하는. 네. 근데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1000차원 공간에서 해요. 상상은 잘 안 되실 텐데 예를 들면 우리는 뭐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거기다 이제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3차원에서 4차원. 네. 그리고 뭐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뭐 5차원 5차원이 나오는데 네. 엄청나게 막 하고 우리는 이해 못 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네. 어떻게 1000차원이 수학적으로는 그 차원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수학적 개념으로는. 그럼 이제 수학적 개념은 1000차원까지 늘려서 계산을 해요. 그 디멘전을.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시는데 그냥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2차원에서 이렇게 벡터도 그리고 했는데 3차원 공간이면 더 복잡하죠. 이렇게 막 하니까. 네, 네, 네. 4차원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그냥 3차원의 그 공간이라는 게 1000차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수학적인 거다. 수학적 공간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수학적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예. 1000차원의 수학적 공간에서. 3차원에서는 정보량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인간 언어를 1000차원에 해당이 되는 고차원의 수학적 공간에다가 인간의 언어를 변환을 시켜요. 그게 벡터 공간에다 뭔가를 보내놓는다. 네. 그게 일단 시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놓은 공간에 만들어 놓은 언어를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얘가 편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공부를 해요. 스스로요? 스스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앞에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또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책을 읽는 과정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과정이 각각의 신경세포 안에서 편미분이라는 거를 풀게 돼요. 그 편미분을 왜 푸냐 하면은 변동 요인을 보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하게 돼요. 오. 근데 이제 컴퓨터로 편미분을 풀거나 컴퓨터로 벡터 공간에서 뭔가를 풀려고 하면은 컴퓨터를 위해서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트릭스 캐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벡터 표현과 수학적으로 편미분 방정식 푸는 자막 것에 달아주세요. 해당이 자막. 되는 우리 거를 PD님. 예. 거대한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매트릭스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GPT는 이 과정을 하면서 우리 언어 공간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벡터 공간에서의 언어 표현으로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환된 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지식이 저희는 인베딩 된다 그러는데 그 신경망 안에 녹아내리는 과정이 발생이 돼요. 네. 그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GPT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기는데 네. GPT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공부는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단계가 나중에 하나가 더 붙어요. 예.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파인 튜닝한 단계를 이제 학습한 거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번역도 하게 만들어주고 시도 쓰게 만들어주고 리포트를 쓰게 만들어주고 질문하면 대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짜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랜스포머가 뭐냐? 이 모든 과정을 트랜스폼하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야. 어렵죠? 근데 그래도 제일 쉽게 설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갈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안 가기도 하면서 이해가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일 많이 이해가 갔던 거는 우리 대표님이 쓰신 표현 중에 컴퓨터. 네. 인공지능 개발자도 컴퓨터라고 한다라는 거. 네, 컴퓨터.